네, 안녕하십니까. 세상의 모든 공부 방장입니다. 이번 시간이 제가 학원기술사 과정에서 제가 동영상을 잘 안 찍는데요. 최근에 2012년도 5월달, 2020년도 5월달 시험 친 내용 중에 EPC 관련돼서 이야기가 좀 많이 나왔다고 하더라고요. 세 문제가 네 문제 나왔다고 하는데, 그렇다면 우리 이제 EPC 이야기 좀 해볼게요. Engineering Procurement Construction 이죠. EPC라는 게 이제 한마디로 플랜트 공장을 짓는 턴키 베이스의 어떤 건설 이야기죠. 자, 오늘은 EPC 전반적 업무 흐름 그리고 또 그 업무 흐름 중에 또 설계 부분에서 이야기 좀 해보겠습니다. 참고자는 메리츠연구 기술 세미나고 턴키 프로젝트 입문이라는 책이 있는데요. 이 책은 대리움에서 근무했던 게 있었던 적은데 이게 1990년도에 나온 책입니다. 98년도인가에 나왔던 책이에요. 자, 그러면 잠시 좀 이제 우리 EPC에 대해서 이제 경험하지 않으신 분들이 이제 기술사 시험을 치면서 어떻게 하면 답안지 작성을 마치 그런 말 하면 안 되지만 답안지 작성을 할 수 있을까? 그런 고민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EPC 프로세스가 어떻게 되냐? 이런 거 한번 알아볼게요. 이제 크게 보면 뭐 발주처, 인베스터라고 이야기하는데 제가 알기로는 인베스터라는 개념 자체는 저기 파워 플랜트, 발전 플랜트라는 개념을 좀 도용했다고 보니까 그냥 발주처라고 볼게요. 그냥 발주처 오너, 사업주 오너라고 하죠. 오너 측, 화학 공장에 있는 그 화학 공장 이야기죠. 화학 공장을 오너라고 하죠. 알기 쉽게 화학 공장 오너라고요. 시공사는 컨트랙터. 뭐 간단하게 컨트랙터라는 의미 자체가 이 시공사라는 개념은 아닌데 컨트랙트는 되게 종류가 많아요. 이 건설 쪽에서도 컨트랙트 종류가 되게 많은데 대표적으로 시공사라고 할게요. 자, 그럼 대표적 시공사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알기 쉽게 자, EPC 전 단계에서 발주처가 어떤 일을 하는가 하면 디벨로퍼도 있네요. 이 디벨로퍼라는 여기 보면 디벨로퍼라는 개념 자체가 파워 플랜트 발전 플랜트는 디벨로퍼라고 해요. 그죠? 예. EPC 후 단계인데 뭐 이런 건까지는 뭐 아실 필요 없고 우린 요거만 볼게요. 자, 시공사 간단하게 그냥 발주처 오너 그리고 시공사 컨트랙터 EPC 뭐 이런 형태로 보겠습니다. 자, 타당성 검토하고 뭐 금융 조달 투자 하겠죠? 이게 제일 중요한 게 여러분 확률 시험 칠 때 제일 중요한 게 이 타당성 검토에 대해서 여러분 공부를 좀 하셔야 돼요. 여기서 타당성 검토 자주 나오는 가끔씩 출제가 돼요. 타당성 검토 이거는 마실 필요는 없고요. 타당성 검토만 꼭 확인해 보시고요. 그 시공사는 이제 어떤 형태로 이 발주처가 다양한 시공사 여러 가지 시공사에다가 입찰을 하겠죠? 비딩을 하면 시공사 참석을 하면서 비딩을 참석을 하면서부터 시작되는 거죠. 프로젝트는. 자, 이렇게 영업이체 계약하고, 자, 어워드, 수주를 하면 이렇게 계획을 잡겠죠. 프로젝트를 수주를 하게 되면, 어워드를 하게 되면, 그러니까 최저가로 이제 어워드를 하면 이제 이걸 계획을 잡고요. 설계, 구매, 공사, 시운전까지 하시는 건 쭉 내용이 되어 있죠. 오늘은 요거 하나 알아볼게요. 설계 쪽. 자, 그럼 여기서 이 EPC 공장을 짓는 EPC 프로세스에서 오너 측, 이 발주처 측에서 하는 것들은요. 사업 계획 잡고 뭐 타당성 검토, 제일 중요한 타당성 검토, 제일 중요한 타당성 검토예요. 라이센스 어그리먼트를 하는 경우도 있겠죠. 예. 라이센스 어그리먼트 많이 해요. 재원 조달 뭐 투자. 재원 조달 뭐 자체적으로 돈 많은 공장이 해야 되지만 대부분 다 프로젝트 파이낸싱을 좀 많이 하는 편이죠. 자, 그리고 여기 뭐 발주처 디벨로퍼라는 개념은 뭐 파워플랜 쪽에서 많이 쓰는 용어입니다. 자, 그러면 오너워크 다시 알아볼 제일 중요한 타당성 검토에 대해서 알아볼게요. 피저블리티 스터디라고 하는데 경제적, 재무적, 기술적 이런 것들 좀 알아보는 특히 여러분들 기술사 공부를 항공기술사 같은 경우는 이런 현재 가치라든가 이런 것들을 좀 아실 수 있어야 돼요. 현재 가치, 미래 가치를 구하는 것들. 제가 차후에 한번 설명해 드릴게요. 일단 타당성 검토를 해서 공부를 타당성 검토 문제 함수나 피저블리티 스터디 이거 굉장히 자주 출제돼요. 항공기술사에서. 뭐 이런 오너 측에서는 그런 일을 합니다. 저도 오너 측에서 사업 프로젝트 엔지니어를 했던 사람으로서 이런 것도 좀 진행을 하죠. 제 같은 경우는 이제 이 역할을 좀 많이 하겠죠. 기술적 역할. 어떻게 뭐 소유자금부터 보고. 자, 그러면 오너 측에서 이런 일을 하고 그 다음에 또 오너 측에서 해야 될 게 라이센스 어그리먼트. 물론 뭐 이 계약에 따라서 라이센스 어그리먼트라는 게 의미 자체가 뭐 일반적으로 이제 기술 공유자라고 하죠. 라이센스라고 하는데 뭐 UOP라든가 많죠. UOP
라이센서사들은 굉장히 뭐 세계적인 라이센서 되게 많죠. 뭐 라이센서, 이 분야에 계신 분들이 라이센서에 좀 아실 거고요. 자, 이게 라이센서는 일회적 기술 공여자들 해당 프로젝트를 일회적 사용권일 뿐이셔 증서 실는 게 별도의 계약을 하는데 일반적으로 그렇게 별도의 계약합니다. 근데 비밀 엄수 계약이라는 걸 되게 중시하고요. 이건 계약에 따라서 약간 틀린 경우도 있는데 뭐 일반적으로 그냥 완공 라이센서가 퍼포먼스 개런티 하는 궁극적 책임을 진다 되어 있는데 이거는 모르겠습니다. 계약에 따라서 이게 성능 보장에 대한 책임이 EPC의 업체에 가일 수도 있고요. 뭐 라이센스가 뭐 약간 더 지원을 좀 해줄 수도 있는데 우리는 일반 EPC 업체에 있으면 라이센스사에 많이 기대를 해요. 우리 퍼포먼스 개런티에서 라이센스에서 많이 뭐 서포팅을 좀 많이 받는 편입니다. 라이센서 쪽에다가 EPC 업체가 이 프로세스의 퍼포먼스 개런티를 확 해줄 수 있는 그렇게까지는 잘 안 된다고 저는 생각해요. 라이센서사가 그런 것들을 지원해 줬으면 좋다고 그렇게 많이 계약을 좀 하는 게 저는 좋다고 생각합니다. 자, 그러면 자 그다음 컨트랙터 워커 한번 컨트랙터 뭐 컨트랙터라는 게 뭐 컨트랙터라는 게 대표적 EPC 업체죠. 뭐 우리나라 현대 엔지니어링, 삼성 엔지니어링 대표적으로 EPC 업체를 컨트랙터라고 이야기합니다. 건설 쪽에서는요. EPC 업체 프렌드 쪽에서는 그리고 이제 EPC라는 의미가 뭐냐면 엔지니어링, 프로큐먼트, 컨스트럭션까지를 토탈적으로 하는 것들을 이제 EPC라고 하는데요. 뭐 컨트랙터 말고 서브 컨트랙터도 있죠. 뭐 서브콘이라고 하죠. 뭐 공사업체라든가 이런 것 공사업체, 그러니까 컨트랙터, EPC, 대표 컨트랙터가 모든 걸 할 수 없으니까 이 업무에 대해서 서브 컨트랙터에 넘겨줄 수도 있고 뭐 그런 계약적 의미입니다. 자, 오늘은 여기 요 부분 좀 알아볼게요. 기본 설계. 이것도 차후 이런 것 알아보는데, 그죠? 오늘은 이제 이 부분 좀 알아볼게요. 설계 관련해가지고, 뭐, 현장 설계, 필드 엔지니어링도 있는데, 이런 것들 있지만, 오늘은 요 기본 설계, 필드 설계, 상설 설계에서 가장 중요하죠. 이거 알아볼게요. 어떤 개념이 있는가, 어떤 개념인지. 자, 컨트롤 워커 중 엔지니어링을 좀 알아보겠습니다. 중요한 부분이죠. 자, 베이직 설계라는 게, 뭐, 일반적으로 베이직 디자인하는 게 뭐, 정유해야 할 UOP로부터 라이센스를 사올 경우는 이 회사가 제공하는 기본 설계인 스케줄 A 디자인의 앞뒷장이 일단 그 기본 설계 이런 라이센스사에서 기본 설계를 뭐 봐도 와야겠죠. 그 라이센스사에서 블랙북이라고 합니다. 물론 뭐 라이센스 사오는 경우도 있지만 실제 공장에서 자기들 제조 공법을 자체적으로 뭐 베이직 디자인 할 수도 있죠. 그러면 이제 라이센스가 필요 없고 공장 자체적으로 이제 베이직 디자인 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일반적으로는 뭐 라이센스 사오고요. EPC 쪽에서는 웬간하면요. 너무 블랙북이라고 이런 기본 설계에 대한 최종 결과물을 블랙북이라고 하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그 다음 단계 이제 피드 설계, 프론트 엔드 엔지니어링 설계 이쪽 자체는 이제 국내에서도 아직까지 정착이 안 됐어요. 이쪽 피드 설계는. 그러니까 이쪽 부분이 국내의 엔지니어링사나 이 프렌트 업체에서 이게 약해요. 피드 이쪽 두 개가. 자, 대신 국내는 이게 강하죠. 디테일 디자인을 많이 하죠. 예. 좀 문제긴 문제입니다. 자, 그러면 이 피드라는 게 어떤 의미냐면 보시면 이 그림이죠. 베이직 디자인하고 디테일 디자인을 이렇게 연결해주는 꼴입니다. 그렇죠? 베이직 한마디로 이 피드를 뭐 베이직 디자인에다 갖다 붙여도 되고요. 아니면 뭐 피드를 디테일 디자인의 일부분으로 붙여도 되고 그런데 자 읽어보면 상세 설계는 다시 두 단계 나누는데 초기 단계 설계 뭐 프론트 엔드 엔지니어링 피드와 상세 설계, 진짜 상세 설계 해분화되는데 이게 한마디로 피드라는 게 기본 설계를 한 단계 더 발전시켜서 좀 더 구체화시켜 상세 설계, 즉 디테일 디자인이 가능하게 한다라는 건데 여러분도 혹시 입찰 안내서 ITB라고 아시는 분이 있을 거예요. ITB 입찰 안내서 ITB 쪽에 보면 이제 그런 ITB를 만든다는 입찰 안내서를 만든다는 개념을 여러분이 생각하시면 되고요. ITB 이쪽 피드라는 게 이제 베이직 디자인과 디테일 디자인을 연결하는 고리.
연결고리라고 보면 되는데요. 이 피드를 하는 업체들 대부분 다 PMC라고 하죠. 프로젝트 매니지먼트 컨설팅 PMC라고 하는데 되게 이런 유명한 유럽에 가면 PMC 업체가 많죠. 월리 파슨스 아니면 뭐 많나요? 저도 오래전 업무 자체가 이제 저도 EPC를 잘 안 하다 보니까 기억이 잘 안 나는데 업체 갑자기 월리 파슨스밖에 기억이 안 나네요. 뭐 많아요. 되게 많아 찾아보시면. 자, 이런 것들인데 계약 조건에 따라 근데 이런 피드란 것도 계약 조건에 따라 업무 범위가 달라지기도 하는데요. 그냥 여러분 시험을 치실 때는요. 그냥 요 개념 업무를 생각하세요. 어떤 연결고리. 기본서를 한 단계 더 발전시켜서 좀 더 구체화시켜서 입찰 안내서를 발행을 해서 그걸로 상세 EPC 업체가 상세 설계를 하고 견적을 낼 수 있게 만드는 그 입찰 안내서를 만드는 그 어떤 단계라고 생각하시는 게 조금 맞다고 봅니다. 예, 감사합니다. 채널 세상의 모든 공부였습니다. 다음에도 EPC 좀 더 깊이 좀 살펴보도록